반갑습니다. 수박꽃 학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핫해볼 맛있는 지식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챕터, 바로 삼왕세가입니다. 제목만 보면 한 무제의 세 아들을 왕으로 봉하는 단순한 행정 절차 기록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국의 권력,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 그리고 역사 텍스트의 미스터리까지 숨겨져 있는 아주 흥미로운 정치극입니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권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황제가 아들들을 왕으로 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치열한 봉건 논쟁. 둘째, 새 왕자에게 내려진 예언 같은 훈계와 그들의 엇갈린 운명. 셋째, 사라진 원본과 이를 보충한 저선생의 미스터리. 넷째, 권력을 표현하는 당시의 어휘들. 마지막으로 역사가 사마천이 내린 침묵의 판결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부, 황제의 조서와 봉건 논쟁입니다. 이 챕터는 황제가 내 아들들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먼저 간청하고 황제는 거절하는 척하는 아주 정교한 정치적 밀당으로 시작되죠. 이야기의 포문은 대사마 곽거병이 엽니다. 기원전 117년 3월이었죠. 곽거병은 황자들에게 아직 자기와 스승이 없어 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왕조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때 곽거병은 자신의 충심을 견마심, 즉 개나 말과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하가 군주에게 바치는 절대적 충성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렇게 신하의 간청으로 시작하는 구조는 황제의 결정이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공적인 요청에 대한 응답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한무제는 바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질지 못해 자식들을 아직 가르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왕으로 삼겠는가? 라며 거절하죠. 이건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무제는 주나라가 덕을 기준으로 제후를 봉했던 예를 들며 왕위가 혈통만으로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신하들과 아들들에게 각인시키려 한 겁니다. 일종의 조건부 권력임을 명시하는 것이죠. 황제가 거절하자 이번엔 승상장청적과 어사대부 장탄 같은 신하들이 나섭니다. 이들은 무제의 덕치주의 논리에 맞서 한나라의 왕조적 법통을 내세웁니다. 창업주인 한 고조 유방이 자손들을 왕으로 봉해 제국을 안정시킨 고황제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제는 조상의 전통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3번의 상소와 3번의 거절 끝에 무제는 4월 병자일, 길이를 택해 이를 허락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제는 아들들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신하들의 공론과 왕조의 전통을 존중하는 현명한 통치자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왕자들에게 권력을 주되 그것이 공적인 의무임을 천하에 공표하는 의식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왕이 된 새 아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2부, 새 왕자의 운명입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책무는 단순한 임명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미래를 꿰뚫어 본 듯한 무서운 예언서였습니다. 새 왕자는 각각 제나라, 연나라, 광릉에 봉해졌습니다. 이때 받은 흙의 색깔도 달랐는데 이는 각 지역의 방위와 특성을 상징합니다. 동쪽의 비옥한 제나라, 북쪽의 거친 연나라, 그리고 남쪽의 풍요로운 광릉. 이 지리적 환경은 그들의 성격, 그리고 훗날의 운명과도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첫 번째, 동쪽 제나라 왕이 된 유갱입니다. 그는 푸른 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제는 그에게 윤집기중, 즉 진실로 그 중도를 잡으라는 상서의 구절을 인용해 덕을 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장 총애받던 아들이었지만 유갱은 책봉 8년 만에 요절하고 맙니다. 어찌 보면 그는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아버지의 훈계를 어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 저소손은 그가 잘못 없이 생을 마쳤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덕을 시험받지도 못한 채 사라진 비운의 왕자입니다. 두 번째, 북쪽 연나라 왕이 된 유단입니다. 그는 검은 흙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경고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흉노를 본받지 말고 예의 없는 자들을 멀리하라. 하지만 유다는 아버지의 야망을 쏙 빼닮은 인물이었습니다. 형인 태자가 죽자 노골적으로 자신이 후계자가 되겠다며 나섰다가 무제의 분노를 샀죠.
결국 그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란을 꾀하다 자결합니다. 원한을 품지 말라는 훈계를 정면으로 어기고 야망이라는 독에 스스로를 태워버린 겁니다. 세 번째, 남쪽 광릉의 왕 유서입니다. 그는 붉은 흙을 받았습니다. 그의 책문에는 신하가 위험을 부리거나 복을 내리지 말라는 상서의 구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한을 넘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죠. 하지만 유서는 힘은 장사였지만 방탕했습니다. 맨손으로 곰을 잡을 힘을 유흥했었고 평생 황위를 넘보다가 결국 영모가 발각되어 자결합니다. 안일함과 쾌락을 경계하라던 아버지의 예언적 훈계가 그대로 적중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3부 텍스트의 유령, 저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망세가 과연 사마천 혼자 쓴 것일까요? 사실 사기 130편 중 10여 편은 사마천 사후에 유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망세가도 그 중 하나로 의심받습니다. 본래 제목만 있고 내용은 비어 있었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채워 넣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한나라 원제, 성제시대의 박사 저소손입니다. 실제로 텍스트를 읽다 보면 저선생활이라며 자신의 등장을 알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소손은 사마천이 남긴 빈자리에 당시 궁중 문서들을 채워넣고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은 확연히 다릅니다. 사마천이 인간 본성을 탐구하고 비판적 리얼리즘을 보여준다면 저소손은 유교적 도덕주의자입니다. 사마천은 독자가 스스로 느끼게 하지만 저소손은 마치 선생님처럼 이건 이런 교훈이야라고 설명하려 들죠. 저소손은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저절로 고다진다는 순자의 말을 인용하며 왕자들의 실패가 교육과 환경 탓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망세가는 가짜일까요? 아닙니다. 저소손이 채워넣은 내용은 당시 궁중 보관소에 있던 실제 상소문과 조서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마천의 붓끝은 아니더라도 1차 사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죠. 결국 이 챕터는 사마천의 큰 기획 위에 저소손의 자료 수집과 해석이 더해진 두 역사가의 콜라주 텍스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 텍스트에 숨겨진 당시의 어휘들을 좀 살펴볼까요? 4부 권력의 사전입니다. 먼저 번병입니다. 울타리와 병풍이란 뜻으로 황실을 보호하는 제후국을 의미하는 봉건제도의 핵심 논리죠. 그리고 반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쟁반과 사발이란 뜻인데 왕이 되려면 자신을 담을 그릇, 즉 영토와 세력이 있어야 함을 비유합니다. 권력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구체적인 공간과 때려야 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문서에 등장하는 인상적인 표현들도 있습니다. 신하들이 황제에게 말할 때 쓴 매사, 즉 죽음을 무릅쓰고 아름이다라는 표현은 당시 궁중의 살벌한 위계질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곽거병의 견마심, 무제가 인용한 고사낭지 같은 표현들은 권력의 정당성과 충성을 포장하는 화려한 수사학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5부, 태사공의 판결입니다. 보통 사기의 각 챕터 끝에는 태사공왈이라며 사마천의 논평이 달리는데 놀랍게도 이 사망세가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마천은 침묵했습니다. 대신 구조로 말했습니다. 화려한 조서와 엄숙한 예법으로 시작했던 이야기는 결국 아들들의 허무한 죽음과 반란으로 끝납니다. 용두삼이죠. 이런 구조 자체가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덧없고 비정한가를 웅변합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팩트의 배치만으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무제는 아들들의 결함을 뻔히 알면서도 제국을 위해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습니다. 결국 아들들은 그 권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멸했죠. 이것은 위대한 황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국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자식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던 실패한 아버지의 비극입니다. 사마천은 냉정하게 이 비극을 기록함으로써 절대 권력의 그림자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망세가 어떠셨나요? 정치적으로는 한나라 봉건 제도의 이면을 보여주는 사료이자 문학적으로는 사마천과 저소손 두 저자의 목소리가 섞인 독특한 텍스트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허무함을 통찰한 철학적인 드라마이기도 하죠.
사마천이 던진 비극적 운명이라는 질문에 후대의 저소소는 유교적 교육이라는 해답을 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오늘의 수박겉 학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